첫 번째로는 유튜브 채팅부터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타 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NHNKCP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1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신데요. 3거래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33% 내려오면서 종가는 8,15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부근까지 영 못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종목도 답답하고 시장 상황도 참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NHNKCP 같은 경우에서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9,150원이지만 지금 이제 1,000원 떨어진 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NHNKCP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잘 나와주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씩 오른 영업이익과 매출을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사실 뭐 TMF 사태가 한 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쪽에서도 뭐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OTT나 아니면 OTA 이쪽으로 이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좋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 그리고 이제 좀 더 낮은 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뭐 NHNKCP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봤을 때도 뭐 아마존 결제 서비스사로 선정 그런 소식에서 이제 강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통합 단말기 보급에 대한 이슈 이런 쪽에서도 이어갔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항상 나왔던 이슈는 뭐냐면 항상 이제 실적 개선 전망이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잘 나온 분기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작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뭐 중국 직구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쇼핑 채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픈했을 때 사실 전자결제 섹터는 좀 잘 갔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NHNKCP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표시를 해뒀었는데 이날에는 왜 그러면 하락을 했었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부진 속에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줬다면은 저는 6,900원 정도를 지지해주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전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결제에 대한 업황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게 전자결제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거 이제 한국 시장에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더 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이제 뭐 TMF 사태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파서 좀 안 좋긴 했었지만 그래도 6,900원대를 좀 지지해주면서 다시 턴어라운드하고 업사이클을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HNKCP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전까지는 1,000억대 매출이 갑자기 이제 1조 원대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400억대에서 지금 420억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2022년 연간 실적보다는 좀 안 되지만 438억으로 소폭 이제 회복을 한 점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10%씩 조금씩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특징적인 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대로 좀 선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몸짓 또한 굉장히 크게 좋은 방향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1000%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150 이하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이전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그래서 3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022년 연간의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동 비율이 더 많게 표시가 됐지만 이전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바로 역전해버리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냅샷으로 가서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BPS가 사실 6,500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NHN KCP 같은 경우에서는 PBR도 1.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방 구간에서 이제 6,900원대를 지지해 준다면 저는 이제 이 종목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은 하겠지만 역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중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유입, 거기서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종목,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그게 좀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적이 찍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업 분석에서도 연간 실적에서는 438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게 나와줬을 때 그때가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이제 6,600원을 딛고 나서 6,900원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9,1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9,100원인데 지금 1,000원 떨어졌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150원에서 소폭 좀 높은 1,800원까지는 최종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10,000원보다 1,800원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00원 정도에 좀 매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이 종목 조금 더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6,900원 이선 지지만 된다면 주가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주셨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정말 훌륭한 기업이니까요. 한 1,200원 이 정도까지 목표로 잡고 한번 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모두 가능하시니까 편한 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한농화성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900원, 그리고 비중 10%신데요. 짧게 보고 있는데 손절이 나을까요? 기회를 볼까요? 이렇게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꽤나 깊게 팠습니다. 지난 거래일 종가가 19,000원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12.69% 크게 내려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17,000원까지 왔습니다. 정말 한 거래일 만에 지금 수익권에서 바로 손실 전환이 되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나을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늘 17,000원으로 이제 장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주까지는 흐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전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시장 이야기,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 이야기 했을 때도 이제 오프닝 했을 때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왜? 인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2차 전지, 뭐 인터배터리에 대한 뭐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진 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섹터나 아니면은 이제 원래 있던 섹터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나타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전고체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있잖아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그 머니마스터 3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한농화성에 대해서도 좀 좋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쯤이었죠. 지지난주쯤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도 전고체 쪽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현대차도 전고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고체 개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농화성은 제가 머니마스터 2부 시간에 2월 11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었죠. 17,300원쯤에 잡았었는데 이때 2월 11일 대비에는 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잡았던 이유도 제가 이때 이제 뭐 3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짧게 잡아드린 이유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빠졌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려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눌렸던 그 근원의 근본지가 저는 2차 전지가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와줘야 시장이 많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날에 제시를 해드렸고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종목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린 이유도 어쨌든 2월 후반으로 가고 3월 초가 될수록 멕시코 관세 그다음에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 이제 뭐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갔을 때 또 가장 먼저 빠져나갈 때가 2차 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전고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뭐 전고체에 대해서 이전부터 신경을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를 그냥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사이클에 좀 탈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는 좀 낮겠지만 저는 이제 좀 빨리 탈출할 수 있을 만큼 금액대가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3월 7일부터죠. 인터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행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탈출하는 게 또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3월 5일이죠. 내일 이제 인터배터리 3월 5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12%지만 다시 한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버티 이런 쪽으로도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인터배터리 이후에 조금씩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거래대금 많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빠지게 했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행사를 좀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니님 빠른 탈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터배터리 행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이 한농화성 주가의 흐름 한번 쭉 보시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 하시면 과감하게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통해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센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효성중공업 주셨네요. 매수가는 42만 8,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 길게 끌고 갈 생각인데 앞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08% 오르면서 44만 1,500원이 종가인데요. 먼저 수익권부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센님. 2월 6일에 54만 9천 원도 한번 터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꽤나 최근에 주가가 잘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도 만족스러우시겠지만 아마 더 큰 수익 노려보시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봐본다면 목표가 얼마나 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려서 직전 고점까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전에 봤을 때도 이제 1월 말일쯤이었죠. 이제 딥시크에 대한 쇼크에서도 이제 이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해서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원자력을 따로 보자면은 원자력 섹터에서는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자면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부터 계속 상승을 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 타점 어느 정도 잘 잡긴 하셨는데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실적이 좀 잘 나와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고 매출액도 4조 8,950억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컨센서스에서도 3,600억으로 좀 많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S로 봤을 때 BPS 대비 PBR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만
있다만 BPS가 지금 11만 5천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좀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좀 낮죠. 하지만 BPS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40만 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만약에 40만 원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여기서 직전에 54만 원까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봤을 때도 거의 목표가를 계속 상단으로 잡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절반 이상은 수익을 보고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40만 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봤을 때도 뭐 전력 설비나 아니면은 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비디아가 이제 동남아 국가를 걸쳐서 이제 뭐 중국으로 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도 미국이 또 중국의 저가 칩에 대해서는 좀 저사양 칩에 대해서는 또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상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AI 인프라 이런 것 쪽에서도 좀 하락이 나왔었다 이랬잖아요. 딥시크 쇼크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이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와 줬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는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스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40만 원 이 지점 이탈만 안 한다면요. 54만 원까지 끌어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했고요. 알테오젠 주셨네요. 매수가는 36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십니다. 장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문자도 주셨는데요. 힘든 시장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은 웃었습니다. 알테오젠 3.36% 오르면서 종가는 싹 40만 원에 형성했는데요. 사실 알테오젠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타고 정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 좀 어떨까요? 이제 알테오젠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거의 45만 원 부근에서 사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말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가 아마 11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후로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공매도 재개. 이쪽에서도 이제 뭐 타겟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유의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방산 섹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앵커님? 방산 섹터 다음에요? 조선,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제약이나 방산 이쪽으로 봤을 때 이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영욱시대 가족분들에게 오늘은 방산이 좀 잘 갈 수 있으니까 개장 전에 말씀드리고 오늘 머니마스터 2부를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이유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종목들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도 하락했지, 반도체도 하락했지, 거래대금 많이 없었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제약주나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올라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 저는 이런 이슈로 봤을 때 3%보다는 좀 더 올라줬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3.3% 고가가 4%까지 갔지만 약간 아쉬운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방산이나 제약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슈적으로 보자면은 3월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학회가 계속해서 개막을 한다. 이런 이슈도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 대장 종목인 알테오젠이 또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일부터 26일부터 뭐 유럽 폐암학회에서도 이제 유한양이나 알테오젠이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계약 체결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제 뭐 키트루다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3월에 나오고 또 계약 체결로 보면은 이제 내년이나 하반기 또 임상 시험 있고 막 이런 게 또 반복될 거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월 달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임상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우리가 좀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주가에 좀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섹터 이제 자체가 뭐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좋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알테오젠도 매출액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도 갔을 때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제가 제약 바이오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연속적인 적자였었어요. 뭐가? 영업이익이.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연속적인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폭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업사이클로 변해가는, 지금 이제 이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900억이었지만 매출액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알테오젠 같이 다른 제약 바이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 그거를 좀 말씀해 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유보율이 463%, 부채비율 73%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알테오젠은 좀 반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건은 BPS가 2,8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BPS가 2,800원인데 PBR이 34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로 갈수록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변동성도 조금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가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도 2,800원, 3,300원으로 찍히고 있긴 한데 PBR이 114배예요. 이전에 뭐랑 비슷하냐면 HLB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좋은 이슈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덮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반응이 보이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방 구간을 좀 열어두고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36만 8천 원까지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40만 원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좀 높은 37만 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이제 2월 13일쯤에서도 37만 원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이제 한 번의 조정을 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라인도 3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깨지는지 체크를 하고, 사실 하방 구간을 좀 더 열어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좀 낮은 36만 2천 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유럽 폐암학회 연구에 대한 이제 참여, 이런 이슈로 봤을 때도 직전 고점까지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좀 거치고 나서 3월 이후에는 좀 더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45만 원이나 44만 원 선에서는 일부 시세 차익을 하고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방으로 37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로 좋은 그림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로는 45만 원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